안녕하세요. 언더스탠드룸의 루틴쌤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부를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화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화학의 기본식이죠. 화학 반응식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몇 가지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학 반응식은 중학교에서는 굳이 식을 쓰라고는 안 하는데 고등학교에서부터 이제 화학 반식을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그럴 줄 알아야 화학 문제를 풀고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중학생 때부터 화학 반식을 어느 정도 패턴을 몇 가지를 암기해서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암기 몇 가지를 통해서 화학 반식을 쓸 줄 알면 그나마 조금 화학을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여러 편이 나갈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좀 길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준비했어요. 제 모든 노하우를 이곳에 영상에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학 반응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네. 화학 반응을 식으로 표현한 거다. 뭐 말뜻은 그렇게 되지만 정확한 뜻은 이렇습니다.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관계를 기호로 나타낸 거다. 즉 어떤 반응이 있으려면 준비물이 있어야겠죠. 그 준비물들이 어떠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거. 그 과정을 기호로 나타낸 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화학 반응이 무엇이냐를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화학 반응, 뭐 화학 변화, 화학적, 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요새는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와, 너와 나는 케미스트리가 좀 맞다, 뭐 좀 케미가 좀 잘 맞다 이렇게 하죠. 화학적 반응이 잘 맞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화학이란 말은요, 불화자를 쓰거든요, 한자를. 그 불화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 뭐 예를 들어 종이에 불을 붙이면 종이의 성질이 변하죠. 그래서 성질이 변하는 과정, 그거를 화학 반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성질이 변하면 모양은 당연히 변하는 거니까요. 제가 그래서 예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물을 가열해 본 적 있죠? 물을 가열해서 수증기가 된다. 네. 수증기가 됐다고 해서 물의 성질이 바뀌었을까요? 수증기는 마셔도 물이죠.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물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화학 변화가 아니고 물리 변화 또는 뭐 물리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에 설탕이 녹는다. 설탕이 없어져서 성질이 변한 것 같지만 설탕의 맛은 그대로 남잖아요. 그쵸? 녹기 전이나 녹기 후나, 녹은 후나. 그래서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물리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예시 들었던 것처럼 종이에 불이 붙어 탄다. 성질이 바뀌었죠. 이제부터 종이가 불이 붙으면 종이라고 안 부르고 재가 남았다죠. 재가 남았다. 즉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이름도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변화를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할 때는요, 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할 때만 식을 쓰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화학 반응식에 규칙이 있습니다. 당연히 규칙을 정해놨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겠지만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저게 뭐 어떤 기호인지는 천천히 알아가면 될 것 같고요. 예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물이고요. 물이 수소랑 산소로 분리된다. 예, 제가 분리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 화살표를 보고 알았습니다. 물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했다라는 걸 지금 식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물이 수소랑 산소로 변하려면 분해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물이 분해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보면요,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반응물질은 물이고 생성물질은 수소와 산소죠. 그 다음에 이 화학 반응식을 쓰면 분자의 개수와 원자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화살표 왼쪽에는 물 분자가 2개, 오른쪽 생성물에는 수소 분자가 2개, 산소 분자가 하나.
숫자 1은 생략을 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원자도 당연히 아시죠? 원자는 이 입자 하나하나를 원자라고 하는데 수소 원자 2개. 이 생성물에도 수소 원자 2개가 아니죠. 앞에 2가 있으니까 H가 2개씩 결합되어 있는 덩어리가 두 묶음 있다. 결국 H 하나하나는 총 4개가 있는 거죠. 이 왼쪽도 H2O라는 묶음이 2개가 있다. 결국 H는 총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원자의 개수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반응한 물질만 이 식에 표현합니다. 뭐 어떤 재료를 막 준비했는데 그 재료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다. 즉 성질이 바뀌지 않았다. 네, 그랬다면 식에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상태도 표시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식에는 물질의 상태까지는 표시를 안 해놨는데 고등학교 책에서는 이 물이 기체일 때도 있고 액체일 때도 있고 고체일 때도 있죠. 그런 상태까지 이 식에 간단한 기호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복잡하게 뭐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아니면 화학 2 이런 과정까지 가게 되면 반응열,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열이 흡수되기도 하고 방출되기도 하는데 그때 반응할 때 필요한 열이나 방출한 열 또는 흡수한 열을 저 화학 반응식에 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복잡한 것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저는 기본적인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쓰는 방법과 이걸 쓰기 위한 몇 가지 규칙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은 뭐 복잡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게 무슨 말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화학을 좀 공부를 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제 영상을 천천히 한번 되새겨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패턴입니다. 자, 패턴이란 말은 어떤 일정한 반복적인 어떤 뭐 행동, 어떤 형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턴을 몇 가지만 알아두면 일일이 그냥 무슨 외국어 외우듯이 알파벳 하나하나를 그냥 암기하듯이 식을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패턴에 맞춰서 계산이나 떠올려서 연상을 해서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자, 제가 생각하는 패턴입니다. 자, 이 화학 반응식 패턴들은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 나오는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상은 더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패턴은요 기체는 대부분 2개씩, 금속은 1개씩, 탄소는 1개씩 붙어 다닌다.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화학 반응식을 쭉 보니까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예시가 있어요. 수소와 질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된다. 이게 뭔지는 나중 문제고 이걸 한번 쓰는 걸 이제 이 한글로 돼 있는 문장을 기호로 된 화학 반응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수소와 질소가 평상시에 무슨 상태인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냥 쓰면 안 돼요. 자, 수소가 평상시 기체라는 상태를 알고 그리고 질소가 기체라는 걸 알게 되면 2개씩 기체들을 보통 붙어 다니는 성질이 있어요. 대부분이란 말을 썼습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이런 패턴대로 화학 반응식을 써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보면요. 제가 지금 미리 모르고 아래 글자가 나왔는데 이건 좀 이따가 보고요. 수소는 기체죠? 기체는 대부분 2개씩 붙어 다닌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다가 2를 쓴 겁니다. 수소가 2개씩 붙어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질소란 말만 나왔지만 질소는 기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는 대부분 2개씩 붙어 다니니까 N2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을 처음 보면 질소 기호가 N인 건 알겠는데
n 옆에 왜 숫자 2가 붙고 뭐 어떤 건 3이 붙고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앞에 숫자는 나중에 하고요. 자, 뒤에 이 오른쪽 기호 오른쪽 아래에 이 작게 쓰는 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암모니아는 우선은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암기. 질소 하나와 수소 원자 3개가 붙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NH3가 암모니아다라고 암기를 하셔서 쓰시면 되는 거고, 앞에 있는 순수한 기체, 자기들끼리 같은 입자끼리 붙은 기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 암모니아도 기체이긴 하지만 자, 이게 수소끼리 붙은 기체, 질소끼리 붙은 기체, 같은 종류끼리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 붙어 있는 기체들은 2개씩 붙어 다닌다는 패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리의 연소 반응. 이 글자만 보고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을까? 그죠? 근데 어떤 패턴이 있냐면요. 자, 구리는 금속인 거 알죠? 네. 이 패턴에 보면 금속은 1개씩 붙어 다닌다. 즉, 금속 원자들은 원자 자체로만 존재할 수 있다. 원자끼리 붙어 있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죠. 그런 패턴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CU가 구리라는 기호인데 CU 오른쪽 아래에는 숫자가 없죠. 네, 여기는 숫자가 있고요. 이 패턴대로 우선 쓰다 보면 나중에 이해하면 아, 이래서 이 패턴대로 쓰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나중에는 분명히 공부를 할 겁니다. 네, 고등학교 과정에는 이 이유가 다 나오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알기 전부터 화학 반응식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패턴을 만들어 본 거죠. 자, 연소란 뜻은요,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불이 붙으려면 무슨 기체가 필요하죠? 네, 당연히 산소죠. 근데 산소는 기체죠. 기체는 2개씩 자기들끼리 붙어 있는 거, 자, 같은 원자끼리 붙어 있는 거. 그래서 O2라고 쓰는 겁니다. 그렇죠? 뒤에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한번 예시, 이번 3번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소와 탄소가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패턴대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산소는 어떻게 쓸까요? 기호로? 화학 반응식에서 기체죠. 기체는 2개씩. 탄소는 1개씩. 탄소는 기체는 아닌데 좀 특이한 케이스라 제가 따로 표시를 해둔 겁니다. 예, 탄소라고 나오면 탄소는 1개씩 그냥 금속 구리처럼 1개씩 돌아다닌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아마 이렇게 상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O2, C. 어떤 건 숫자 2가 붙고 어떤 건 붙지 않고, 네, 이 패턴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조금 외워두시면 학생분들이 문제를 보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자, 지금 패턴이 제가 지금 오래전에 이 자료를 만들어서 몇 가지를 지금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패턴을 하나하나씩 아니면 1~2개씩 묶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좀 길어진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